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진짜 평생 고생해서 집 한 채 마련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대한민국의 어떤 자산의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이른바 집에 대한 자산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이 많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쉬는 곳, 이 집이 아파트일 수도 있고 아파트가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아주 중요한 게 집값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우리 가족들과 오붓한 이 저녁 시간 가질 수 있는 이 집.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어떻습니까? 집값이 요동을 쳤죠. 요동이 아니라 폭주를 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나 집을 사고자 한 사람이나 전세를 사람이나 월세를 사는 사람이나 모두 문제였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를 통해서 가족 결혼도 해서, 그런데 집값이 너무 요원하다 보니까, 너무 저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5년이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청년들의 어떤 삶, 청년들의 희망, 청년들의 꿈, 그걸 짓밟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 좋은 얘기는 많이 하죠. 본인들이 뭐 정의로운 척은 5만 가지 다 합니다. 근데 정의롭습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근데 어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 감사 결과를 나왔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문재인 정부 내내 수년간, 5년간 주택, 소득, 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엉망으로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부풀린 거죠.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그걸 플러스로 하고, 어쩔 땐 집값이 플러스인데도 잠잠하고, 고용은 좋은 것처럼 하고 부동산 집값은 안정적인 것처럼 사기친 거죠. 이게 정권 내내 사기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속상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노동당 100주년 기념 행사던데 이번 대선에서 끝입니다. 제발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이런 것도 올려주신 게 있나요? 그래서 이 집값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장난을 쳤는지 그 황당했던 5년 잘 해야 됩니다. 왜냐?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문재인 시즌2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또 이념적인 정책을 쏟아냅니다. 집값은 뭡니까? 아파트 공급을 해줘야죠. 공급을 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하거나 신도시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때려잡았어. 아파트 집값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잡는다면서 생사람을 잡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때 어느 정도 했냐? 제가 방송에 나왔던 2019년 11월에 문죄인, 그 당시에 문재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 대통령이, 저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2019년 11월에 국민들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거 진짜 모르는 건가요? 본인은 그 궁궐 같은 청와대에 있으니까 몰랐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 당시에 문다혜 씨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성인인데 청와대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이제 900쪽 넓은 분량으로 보고서를 했는데 황당해요. 뭐가 있냐? 12차례가 아니라 102차례나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100차례 넘게. 12차례가 아니라 102차례. 100차례 넘게 했는데, 첫 번째로 주택 통계를 냈습니다. 부동산원의 부동산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가격 동향 조사에 관련해서 102차례나 통계 왜곡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 통계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황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소득을 더 높여주면 경제가 좋아진다.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경제가 좋아진다. 이게 굉장히 단세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입니다. 그러면 직원분들한테 월급 많이 올려주고 싶죠. 그런데 월급 많이 올려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건값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일하는 분들 열심히 하지만 월급을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려주면 그건 비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이득을 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값이 오르겠죠. 경제는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복잡 단안한 거기 때문에 시장과 민간의 영역을 인정을 하되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 이놈의 문재인, 이놈의 민주당은 본인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본인들이 통계도 조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을 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념적인 것들을 대한민국을 5년 내내 거대한 실험장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빚어지는 우리의 삶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비참해졌죠. 우리가 거대한 실험장의 실험쥐입니까? 그래서 집을 살고 싶어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도 못 사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서병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때 국토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김현미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이쪽 관련해서 특별히 커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때 줘서 서병수 의원이 질문을 해요. 대정부 질문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2020년 7월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이 또 물어요.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감정원 통계로 11%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11% 올랐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7월에 11%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이 놀라죠. 예? 맞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이렇게 부동산 가격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신 승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뻥이 있지 않습니까? 달아나다가 모래에 그냥 머리를 그냥 팍 쑤셔 박죠. 그러니까 정신 승리인 겁니다. 뭐 나몰라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여러분 황당합니다. 청와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국토부에 지시하고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마이너스를 해라 마이너스. 그러니까 또 국토부에서는 저희 다 죽어. 일주일만 협조하지만 조직과 예산 다 날리겠다. 이렇게 부동산원을 협박까지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원장을 사무실로 불러요. 그러면서 사표 내시죠. 이렇게 겁박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누구냐?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시즌2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주혜영입니다. 근데 참 얘네들이 저는 보면서 참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얘네들 문재인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다주택자 범죄인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그 본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장하성인가요? 정하성인가요? 저도 헷갈리는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내가 강남을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강남 살면서 국민들은 강남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위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또 이름이 연예인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김주현 그 노무현하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부동산은 끝났다. 그 썼던 장하성 말고 누구더라?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한 20 몇 번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김수현. 와이린님, 너무 고맙습니다. 김수현님. 이게 머릿속에 맴도는데, 그러니까 입에서는 막 맴도는데 머릿속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김수현입니다. 김수현 맞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부동산 정책을 노무현 때 박살이 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바뀌는 데 있어서 부동산 정책, 그때 뭡니까? 종부세 어마어마 무시했죠. 그리고 또 양도세, 중과세, 이게 다 노무현 정부 때 이 김수현이 만든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또 김수현을 데려옵니다. 근데 김수현이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똑같이 또 징벌적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억지 춘영으로 틀어막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 아파트를 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수요는 일정한데 그 있는 수요를 꺾기 위해서 이만큼의 수요가 있는데 세금으로 막 찍어 내리는 거야. 근데 세금으로 찍어 내리면 그 세금으로 된 게 이른바 세금이 정가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세가로 반영되고요. 또 집값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처구니 없는 게 있었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세는 원래 2년씩 하는 건데 갑자기 4년 하도록 했잖아요. 김의겸도 나오네요. 김의겸. 이 사람도 뭐 흑석 선생 아닙니까? 재개발의 원조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우아한 말씀만 하시는 위선의 어떻게 보면 집합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원래 2년마다 하는데 갑자기 4년 하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집값을 어떻게 보면 올리는 데 있어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 오늘 최 변호사님 오늘 지역 일정이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제가 오늘 대타를 띱니다. 부활님, 네, 김기흥 저에게도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요. 비사카님 2+2죠. 2년 4년. 근데 그거가 굉장히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일조를 했는데, 여러분 계엄 때 황당한 법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한으로 한다는, 4년이 아니라 무한으로 한다는 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황당하잖아요. 그러니 그게 내 집입니까? 세입자 집이잖아요. 그렇다고 세입자도 좋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면 평생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왔을 때 들어갈 집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진보당이 낸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같이 하겠다고 하다가 쏙 들어갔어요. 근데 다시 나왔습니다. 무한이 아니라 10년을 하겠다고. 결국 뭐냐, 여러분 잘 아십시오.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틈만 보이면 이렇게 사회주의,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념을 현실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김수현이란 사람이 뭐라고 했냐, 부동산이 끝났다의 그 책에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이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 집을 사게 되면 보수화된다. 그래서 집을 못 사게 하는 거 같은 정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만 짓는 거예요. 보십시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집을 사게 하는 거고, 집을 또 두 채, 세 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서 그거를 임대로 줘서 세입자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집이 두 채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월세든 전세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볼 때는 집을 가지게 되면 보수화 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면서 집을 못 사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영원히 세입자로 살면 자기네 편이 된다는 그 논리인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진짜 일부러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동산은 끝났다는 김수현 씨, 이분이 어디 사시는지 아십니까? 과천에 삽니다. 그리고 이분은 재건축이 잘 돼서 처음에 살 때 들었던 비용, 그 비용 대비 몇십억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팔지는 않았으면 뭐 실제로 손에 드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미 살고 있으면서 재건축이 되는 바람에 본인은 로또 맞은 형국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집 근처로 지하철도 들어선다고 합니다. 왜 이분들은 그럴까요? 진짜 위선 아닙니까? 자기는 강남에 살아보니 강남에 굳이 살 필요 없다.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부동산은 끝났다 책 속에,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주구장창 사람들 집 못 사게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끔 규제 진짜 그냥 막 쏟아내고 나서 본인은 재건축을 통해서 아주 잘 살고 있다. 진짜 황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정권을 넘기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지금은 사탕 발림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정권 잡으면 입 싹 딸 겁니다. 성장 중시한다고 하니 진짜 성장 중시하는 줄 알더라. 부동산 정책 완화해준다고 하니까 진짜 완화하는 줄 알더라. 여러분, 나쁜 놈이 있어요. 나쁜 놈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두세 번 했을 때 그 사람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 번, 네 번 속는다고 합시다. 속아요? 그럼 우리도 바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제까지의 인생, 삶의 이력, 그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재명의 말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느끼고 선거에서 우리만 이재명을 안 찍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중도와 정치에 무관심 없는데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면 우리 생각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잠시 말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정신 똑바르게 차려서 데려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최진영 변호사나 아니면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잘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이 문재인이 이 5년 내내 통계를 조작했을 때 단순히 부동산 통계만 했느냐? 아닙니다. 경제 수치도 조작을 했어요. 고용.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고용이잖아요. 고용 통계도 조작하고 경제 통계도 조작을 했습니다. 심한 거 아닙니까? 저는 궁금해요. 문재인이 지시를 했을까?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문재인이 바보라서 사람들이 굳이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문재인의 대통령실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은 바보 문재인에 대해서 5년 내내 속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알고서도 문재인이 이랬다면 진짜 나쁜 놈이고, 몰랐다는 것도 무능이, 그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지만 이른바 바지라는 설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나요? 그래서 이른바 그림자 그룹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문재인 5년 내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념에 경도된 실험을 다 했습니다. 민주노총을 상전 삼아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 있잖아요. 앞서 얘기했지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입니까? 마차가 말을 끄는 게 아니라 말이 마차를 끄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요? 그러면 왜 뭐 만원 최저임금을 그렇게 만원으로 올립니까? 아예 2만원, 10만원 주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제가 KBS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 황당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청와대 주변에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뻔한 거다. 어떻게 이게 누군가한테는 소득이 되지만
사장 입장에선 비용이 아니냐. 이거는 물건값이 오른다 얘기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다 잘 살고자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 잘 살자고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내내 해서 진짜 행복해졌습니까? 부동산 정책,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집을 사기에는 요원한 그런 꿈을 버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희망을 저버리는 그런 나라, 모두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냥 본인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집을 사기 위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때로는 가장으로서 싫은 얘기 들어가면서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리고 집에서 일하시는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하나 신경 쓸 게 오만 가지입니까? 그렇게 누군가한테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차곡차곡 모여서 하는 게 일입니다. 직업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학교 젊은 날의 시절에 그 세상을 봤던 그 프레임이 평생 가져가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분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대학 운동을 했던 분들, 좋은 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그거를 이른바 민주화라는, 자기가 민주운동을 했다는 거, 완장을, 훈장을 달아서 평생 배지도 달고 지자체 장도 됩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이른바 586, 이런 사람들이 삶의 무게, 그리고 세상은 되게 쉽게 보는 거죠. 공무원들 불러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야, 통계 마사지 해.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이거 다 잘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런 5년 내내 우리가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라의 빚이 600조였는데 문재인 5년이 지난 다음에 1000조가 된 나라. 그리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껄핏하면 25만원씩 나눠주자고 하는 거죠.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25만원 받아가지고 4인 가족이라 그때 TV 바꿨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 우리 아이들이 뱉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포퓰리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이런 이재명 문재인 시즌2, 이번 조기 대선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단순히 감사원에서 통계를 조작했다. 통계 조작은 진짜 나쁜 일입니다. 본인의 정책이 실패했으면 그게 통계로 나오잖아요. 그 수치를 정상적인 인간들이라면, 잘못된 정책이 통계로 나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책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 문재인 이쪽 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책은 쭉 가. 본인들이 볼 때 그게 맞대.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통계도 이건 잘못됐다고 통계 팩트는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제시하고 있는데 이 통계를 마사지하는. 그럼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통계는 그 나라의 정책,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일종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침판을 본인들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쪽이 북쪽이, 이쪽이 남쪽이, 이쪽이 동쪽이, 이쪽이 서쪽인데 나침판이 자기 마음대로 마사지하는 겁니다. 그럼 마사지, 청와대, 국토부, 부동산, 마사지, 출장 마사지 같죠. 엉망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너에서 저희가 이재명 성장 중시한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더라,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문재인 시즌2에 불과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원 통계 조작,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있었던 통계 조작을 발표를 했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잠시 잊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무도한 문재인 5년 폭주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생각하면서
다시는 문재인 시즌2가 도래해서는 안 된다. 이 죄명은 문재인 시즌2다. 이걸 확실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